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는 1, 2, 3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합 Y는 1, 2, 3, 4, 5, 6, 7,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1, F2, F3의 합이 짝수이고 조건 나를 보시면 F1, F2, F3이 이러한 대소관계를 갖겠습니다. 이러한 대소관계를 갖는 경우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는 있으니까 우리가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중복은 어떻습니까? 중복 등호가 없으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는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습니까? 1대1 함수 순서는 고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중복은 어떻죠? 1대1이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몇 개에서 몇 개를 뽑는 것입니까? 8개에서 3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열이니까 8p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8 곱하기 7 곱하기 6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체크하면 좋겠습니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짝수라고 했습니다. 짝수하고 써주면 첫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짝수면 다 더해도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전부 짝수다 그러면 2, 4, 6, 8,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3개를 선택하는데 우리 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C, 3 해서 이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홀수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짝수 하나 나와도 다 더하면 짝수가 되겠습니다. 홀수는 1, 3, 5, 7,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홀수 2개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짝수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2, 4, 6, 8,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1개를 뽑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뽑아 놓기만 하면 저절로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4C2 곱하기 4C1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4 하니까 6, 4, 24 이 경우는 2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전체 경우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고 우리가 구한 경우는 4가지 그리고 2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4 더하기 24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8가지가 되고 분모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라고 했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7, 4, 28 하니까 여기 2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1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은 함수의 개수를 세는 순열과 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1, 3, 5, 7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와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아래 시행을 하겠습니다. 1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2개의 공을 꺼내서 두 수의 합을 기록하고 홀수가 나오면 2개를 꺼내서 두 수 중 작은 수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위의 시행을 2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수의 평균을 x바라 할 때 x바가 4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두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합이 8일 확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2번 던졌으니까 짝수, 홀수, 홀수 이런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짝수가 나왔을 때 두 수의 합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합하지 않고 그냥 두 수를 놔두고 홀수가 나오면 두 수 중 작은 수 해서 짝수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4개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를 체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하지 않고 카드를 그냥 놔둬 보겠습니다.
카드가 아니고 공에 들어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짝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수가 2번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에 있는 숫자가 몇 개 있는 셈이 되겠습니까? 여기 2개, 여기 2개 해서 4개가 되는데 4개의 수를 합해서 8이 되는 경우를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서 4개의 수를 더해서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거 첫 번째 시행, 이거 두 번째 시행 같이 1313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행 짝수가 나왔으니까 2분의 1이고 어떻습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13 한 가지 있으니까 한 가지가 되고 뒤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한 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될지 모르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6분의 1 하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써보겠습니다. 짝수하고 홀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에 쓰여 있는 카드라고 보면 카드가 몇 장인 셈입니까? 여기 2장, 여기는 작은 수 1장 해서 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3장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서로 다른 세 수를 합해서 8이 돼야 되는데 세 수를 합해서 8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구나 하고 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홀수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홀수는 어떻습니까? 두 수 중 작은 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결국 카드가 몇 장 남는 셈입니까? 한 장에서 2장이 남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제가 좀 미리 써놨지만 2장을 더해서 두 수를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를 체크를 하는데 3하고 5만 썼지만 실제로 1하고 7도 있습니다. 그런데 7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수 중 작은 수를 기록해야 되는데 7은 작은 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 7인 경우는 없고 3, 5인 경우 이렇게 한 가지 경우만 있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홀수가 나왔으니까 6분의 3에서 2분의 1 해주고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3이 최소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3이 작은 수로 나타나는 경우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3이 작은 수여야 되니까 5하고 3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7하고 3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고 5가 작은 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7하고 5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분자에 2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죠? 그 다음 5가 남는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4씨 2분의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7호 한 가지 해주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3하고 5 자리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은 경우여서 자리 바뀌는 경우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바뀌니까 곱하기 2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6 해주면 여기는 2 있고 여기도 2가 있어서 분자는 4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 둘이 더해주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합사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6이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 하고 표현되고 1하고 4 분자 더해주면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주사위 던지기와 공 뽑기를 활용한 표본 평균과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검은 공 2개, 빨간 공 3개, 흰 공 4개가 있습니다. 이 9개의 공을 임의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검은 공 2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때 빨간 공 3개가 모두 서로 이웃하지 않을 조건부 확률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조건부 확률은 확률분의 확률 해줘야 되는데 일단 분모는 항상 똑같겠습니다. 9개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즉 검은 공 2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분에 빨간 공 3개도 모두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먼저 체크를 할 텐데요. 분모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검은 공 2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 중에 검은 공 2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9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3팩토리알, 4팩토리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공 2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검은 공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니까 8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4팩토리알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약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4팩토리알 약분해주면 여기는 9, 8, 7, 6, 5가 남겠습니다. 3팩토리알 약분해주면 6이 사라지고 2팩토리알 약분해주면 여기는 4가 남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8, 7, 6, 5까지 남는데 3팩토리알 약분해주면 6이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서 결과를 쓰지 않고 어떻게 약분될지 모르니까 7 곱하기 5로 묶어보겠습니다. 7 곱하기 5로 묶으면은 여기는 9, 4, 36 남고 8이 빼지니까 곱하기 28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자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검은 공 2개도 이웃하지 않고 빨간 공 3개도 모두 이웃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여기는 2개고 여기는 3개니까 3개인 빨간 공을 기준으로 먼저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표를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빨간색이 빨간 공이고 이 파란 까만 세모가 검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공 2개가 서로 붙어 다니는 경우 했고 검은 공 2개가 서로 떨어져 다니는데 빨간 공 기준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은 공 2개가 붙어 다닐 때 안쪽에서 붙어 다니는 2가지 경우가 있고 바깥쪽에서 붙어 다니는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흰 공으로 자리를 서로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검은 공 사이에 흰 공 하나 꼭 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공하고 빨간 공 사이에 흰 공 하나도 꼭 껴줘야지 서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리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자리에 흰 공에 나머지 흰 공 2개를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 허락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밑에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6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안쪽에서 둘이 겹쳐있는, 둘이 빨간 공 사이에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C2 곱하기 2가 되고 7C2는 7, 3,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곱하기 2 하니까 이 경우는 4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검은 공 2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공끼리 하얀 공이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하얀 공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공 사이에서도 또 흰 공 하나를 넣어줘서 검은 공도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흰 공 자리가 들어갈 경우 어떻습니까? 항상 몇 가지 경우가 생기죠? 맞습니다. 항상 6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 6가지 경우에 흰 공을 몇 개 남았습니까? 흰 공 3개 썼으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6H1 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여기는 6C1 곱하기 2가 되고 6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2가지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공에 어떤 경우 하겠습니까? 빨간 공 사이사이 들어가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그리고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경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서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흰 공을 굳이 꼭 안에 껴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6개의 자리 중에 4자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6H4하고 표현이 되고 이 경우는 9C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9, 8, 7, 6, 5까지 써놓고 4, 3, 2, 1
9, 8, 7, 6까지 쓰고 4, 3, 2, 1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9, 7에 63 해주고 2를 곱해주면 12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126가지 경우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검은 공 하나 사이에 껴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하나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하얀 공을 반드시 하나 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공간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항상 6개로 일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6개 중에서 하나는 썼으니까 3개를 껴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H3 하고 써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2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 끝에 들어가는 거 이쪽 2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8C3 하고 나타나고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8C3은 8, 7에 56이 되겠습니다. 56 곱하기 4를 한번 해주면 6, 4, 24, 5, 4, 20 하니까 이 경우는 22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 경우를 해볼 텐데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빨간 공 사이에 흰 공 하나를 반드시 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이도 다시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도 흰 공 하나를 반드시 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사이는 계속 6개의 사이가 있겠습니다. 이 6개의 공간에 이번에는 2개의 흰 공을 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H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C2 하고 나타나서 7, 3, 21 이 경우는 21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2 더하기 12 더하기 그리고 126 더하기 224 더하기 2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2에다가 11을 더하고 그 다음에 126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8이 되고 18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224를 더하고 21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더하면 425가 되겠습니다. 425를 한번 5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8, 5, 45, 8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분모는 7 곱하기 5 곱하기 2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5 곱하기 28분의 분자는 5 곱하기 8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약분해주고 나면 분자는 85 하고 남고 분모는 7 곱하기 28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7을 곱해주면 8, 7에 56, 7이 14 해주니까 196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P 더하기 Q 해주니까 28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81이 되겠습니다. 29번은 이웃 조건을 활용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A, B, C의 대소관계는 주어져 있고 5 이하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홀수라고 주어져 있고 D, E의 대소관계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D 곱하기 E는 짝수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A, B, C하고 D, E는 서로 관계없이 경우의 수를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A, B, C 경우의 수 곱하기 D, E의 경우의 수로 가보겠습니다. A, B, C, D, E 어떻습니까? 일단 좀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순서 어떻습니까? 순서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중복은 어떻습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은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조합을 써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BC의 경우의 수를 해볼 텐데요. ABC 1 이상 5 이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중에서 택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인 경우 어떻습니까? 전부 홀수가 되거나 짝수 홀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부 홀수인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홀수면 홀수 더하기 홀수인 경우를 해주면 몇 개에서 몇 개를 뽑겠습니까? 홀수 1, 3, 5가 있겠습니다. 1, 3, 5 중에서 중복조합을 활용해서 3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3H3 하고 쓰겠습니다. 계산해주면 6이 되니까 5C2 해서 10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짝수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홀수 하나를 뽑아도 셋이 더하면 홀수가 되겠습니다. 짝수는 뭐가 있습니까? 2하고 4가 있겠습니다. 2하고 4에서 1개를 뽑고 2개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 3, 5에서는 1개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A, B, C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H, 2 곱하기 그리고 3개 중에 1개를 뽑는 거니까 3C1, 3H1 같은 결과니까 똑같이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3C1 곱하기 3C1 하고 나타나니까 9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총 몇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까? 10가지, 9가지 더해서 10 더하기 9 해서 19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 B, C는 정해졌고 이제 D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D2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곱이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D 곱하기 2가 짝수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짝수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되니까 둘 다 홀수인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좋겠습니다. 전체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OH2가 되고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홀수가 2개 있으니까 2H2 하고 빼주겠습니다. 계산해주면은 6C2 빼기 그리고 3C2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5개에서 3개를 빼니까 이 경우는 12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둘이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9 곱하기 12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9 곱하기 12를 해주면 9이 18이고 38 되고 19를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28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30번은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AN이 등비수열로 주어져 있는데 초항도 탄젠트 12분의 파이, 공비도 탄젠트 1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12분의 파이, 탄젠트 15도인데 탄젠트 15도에 대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고 있다면 바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외우기가 쉬운데 자주 안 쓰이면 외울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 삼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바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젠트 덧셈 공식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12분의 파이의 2배를 해주면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6분의 파이로 진행을 하는데 탄젠트 6분의 파이는 탄젠트 30도니까 루트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탄젠트 12분의 파이 데리고 다니기 조금 불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환해 놓고 가겠습니다. 탄젠트 12분의 파이는 K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12분의 파이를 K라고 해주면 탄젠트 덧셈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죠? 1-K제곱분의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K제곱 더하기 2 루트 3K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근해 공식을 쓰는데 짝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하면 4니까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K는 몇입니까? 양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양수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초항 공비 다 K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탄젠트 15도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유리화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같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무한 등비 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인데 1 마이너스 K분의 K가 되겠습니다.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1-K분의 K 하고 써주면 1에서 K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K 하고 올라오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리화를 해주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무한등비급수를 활용한 탄젠트 덧셈 공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이것의 길이를 LT라고 했습니다. t가 1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할 때 이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함수를 fx라고 하고 곡선의 길이 함수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x 마이너스 x분의 1 하고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f'x 제곱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1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 해주는데 가운데 항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더하기 2분의 1로 부호만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1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1 더하기 한 번 더 쓰고 가겠습니다. f'x의 제곱은 하는데 x 양수니까 4분의 1x 더하기 x분의 1 하고 간단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LT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LT는 어떻다고 했습니다.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1에서 t까지 해주고 4분의 1x 더하기 x분의 1 dx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다 구해놨는데요. 여기에 대입하기 위해서 다시 적분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극한값 계산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봤더니 이 함수 어떻습니까? 제가 이 함수를 gt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gt는 하고 표현을 하는데 t는 0보다 큰 범위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t는 하고 다시 쓰면 인테그랄 1에서 t까지 그리고 4분의 1x 더하기 x분의 1 dx 하고 쓰면 이 함수 어떻습니까? 이 피적분 함수, 이 정적분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 연속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t는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함수로 대체하면 훨씬 다루기 쉽겠습니다. LT하고 GT는 어떻습니까? LT는 GT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1보다 큰 범위의 함수로 제한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극한값 구하라 그러면 GT에서 극한값을 구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뜻이죠? 리미트 t가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t-1분의 lt 이것의 값은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리미트 t가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t-1분의 gt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gt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오른쪽 왼쪽 관계없이 일치하겠습니다. 그래서 t는 1로 접근할 때 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면 t-1분의 gt 하고 표현이 되고 이것은 뭐랑 같겠습니까? 미분 가능한 이 함수 g1 대입하면 몇입니까? g1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은 g'1이구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g'1 하면 g'(x) 뭐가 되겠습니까?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27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해석한 곡선의 길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s는 t에 대한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 fx가 x = x1, x2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t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알파, 베타를 구해서 곱하고 x1하고 x2를 또 구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극값을 갖도록 하는 범위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서 시작을 할 텐데요. f'x는 하고 한번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의 x 더하기 1제곱에 2를 앞으로 조금 던져서 곱한 형태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s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 2제곱하고 도함수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되는 x 체크를 하는데 2의 x제곱을 제가 k라고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0보다 큰 범위가 되고 이 주어진 식을 제가 g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k제곱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2k제곱하고 표현되고 10 곱하기 s 곱하기 2 곱하기 k 그리고 2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k값, 양수 k값이 두 개 존재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gk, g0을 대입했더니 2제곱 하면서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런데 이 풀이를 계속 접근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풀었던 문제가 또 생각이 나서 잠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시즌1에서 미적분 시즌1 2회 미적분 30번 문제였습니다. 이 gx 형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k값 접근하는 문제였는데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2의 x제곱 t라고 치환을 했더니 h형이 0보다 크고 두 개의 함수 2차 함수 후보 중에 오른쪽 그래프가 되고 판별식하고 대칭축 체크해서 k의 범위를 접근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프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때 그려진 그래프 그대로 가져다 써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하는데 지금 g0이 2차 함수가 gk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g0이 0보다 커서 y절편 0보다 크게 해서 이런 그래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k가 양수이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 서로 다른 두 양수 x절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 안 되니까 이 그림 줄여서 조금 옆에다가 기념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해당이 되는데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범위 체크해줘야 되니까 판별식 체크하고 대칭축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판별식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판별식 짝수 공식을 써주면 반으로 나누니까 25s제곱 2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ac 해주니까 마이너스 4 2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제곱 양수니까 약분해주고 나면 5s 더하기 2 그리고 5s 마이너스 2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이 0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s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거나 또는 s는 5분의 2보다 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대칭축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하고 이 개수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양수니까 s, 2도 양수, 10도 양수, s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s가 음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s가 음수이고 공통범위 체크하면 s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겠습니다. 그럼 이제 s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t의 범위라고 했고 s하고 t 사이의 관계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t제곱 이것이 s인데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9분의 t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9는 항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를 이쪽으로 곱해보면 그냥 5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t는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2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t제곱 그리고 더하기 넘어오면 13t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18은 0보다 작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푸른 t 범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보다 크고 그리고 베타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이거 이퀄 0 하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는 근계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의 곱은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x1 더하기 x2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x1, x2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방정식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x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2의 2x제곱 그리고 더하기 10s 2의 x제곱 그리고 더하기 2제곱은 0 이것의 두분이 2의 x1 그리고 2의 x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x1 더하기 x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분의 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2의 x1 더하기 x2는 하는 것은 2의 x1 곱하기 2의 x2가 되겠습니다. 두분의 곱해주면 이거분의 이거 하니까 2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1 더하기 x2는 2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다 찾았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x1 더하기 x2 찾아서 대입을 해주면 9 곱하기 2 해서 9, 2, 1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극대극소와 미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근의 분리 썼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AB가 양의 상수일 때 0보다 큰 x 범위에서 세곡선 fx, gx, hx가 아래 조건 가나를 만족하겠습니다. 그럴 때 세곡선 fx, gx, h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조건 가나를 한번 보시면 fx하고 gx가 t라는 점에서 만나고 또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gx하고 hx는 s라는 점에서 만나고 접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가를 먼저 체크를 해주면 t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t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의 a제곱은 하고 표현되고 2의 b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라고 했습니까? 미분해서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분해주면 at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t의 a-1제곱하고 표현되고 이쪽 미분하면 b가 앞으로 내려와서 b2의 b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뭘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b2의 bt제곱 자리에 t의 a제곱을 한번 대입해서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2의 a-1제곱은 하고 b 곱하기 t의 a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t의 a제곱 약분하고 나면 a는 b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가 bt면 또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해보면 다시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t의 a제곱은 하고 표현되고 2의 a제곱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t는 a구나 라는 걸 찾겠습니다. t는 2라는 사실을 찾겠습니다. t가 2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 대입해보면 a는 b 곱하기 2구나 여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조건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건나를 보시면 gx하고 hx가 s라는 점에서 만나고 접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b의 bs는 하고 써주고 함수값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2s 하고 함수값 대입했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 곱하기 bs는 하고 표현되고 여기 미분해주면 어떻습니까? 루트 2 곱하기 s 루트 s 미분하면 2 루트 s분의 1 하고 표현이 되는데 또 약분해서 결국에는 루트 2s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립하겠습니까? 이 bs 자리에 이것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 곱하기 루트 2s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다시 또 루트 2s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왼쪽으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s의 곱은 하고 표현되는데 bs의 곱은 2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bs가 2분의 1이면 여기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루트 2는 루트 2s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2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루트 2는 루트 2s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s는 2분의 1 2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s가 2분의 1, 2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썼는데요. b는 2분의 1 했습니다. 그러면 a는 1이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b는 2분의 1이구나 라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fx, g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fx는 x의 a제곱 하는데 a가 1이었습니다. fx는 x라는 직선이었습니다. 그리고 gx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gx는 2의 bx인데 2분의 1 x제곱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hx는 원래 결정되어 있는 루트 2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함수도 다 구했으니까 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글씨, 단이라는 글씨를 조금 지우고 그래프를 조금 확장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빨간 그래프가 증가하는 지수함수, 이 검은색 선이 y는 x, 이 파란색 선이 루트 2x인 무리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보이시죠? 여기 접점 뭐라고 했습니까? fx, hx 만나는 접하는 이곳 우리가 t라고 했는데 t의 좌표는 몇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t의 좌표는 2였습니다. 여기 2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gx하고 hx가 접하는 점 s라고 했는데 s는 그것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2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fx 직선하고 이 무리함수 만나는 교점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째려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fx하고 hx, x에 몇을 넣으면 같겠습니까? 맞습니다. x에 숫자 2를 넣으면 여기도 2, 여기도 2 하고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이십니까? 세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빨간 곡선 fx, gx가 되겠습니다. 이 gx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에서 이 무리함수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빼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빨간 곡선 gx 전체적인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2에서 2까지 정적분 하는데 이 2의 2분의 1의 x제곱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뭘 뺀다고 했습니까? 이 무리함수 정적분한 걸 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2에서 숫자 2까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x dx 이것을 빼주고 그 다음에 2에서 2까지 x dx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각각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의 역수가 돼야 되니까 2 곱하기 2의 2분의 1의 x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2에서 2까지 정적분해주고 그 다음 이것은 어떻습니까? 루트 2 곱하기 2의 x의 2분의 1제곱 3분의 2가 되고 곱하기 x의 2분의 3 해서 x 루트 x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x 루트 잘못 썼습니다. 3분의 2 루트 2 하고 표현하고 x 루트 x 하고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2 그리고 마이너스 해주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사다리 꼴이 되겠습니다. 높이 2 여기는 문자 2 하고 나타나고 여기 밑변 윗변하고 2-1 이걸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높이는 2-2가 되고 그리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2 더하기 2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들어오면 지워져서 2제곱하고 남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2제곱이고 2분의 1 들어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루트 2가 남아서 2 루트 2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2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2 루트 2 하니까 제곱이 돼서 3분의 8 하고 되고 더하기 3분의 2 루트 2에 이것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루트 2 해주고 2분의 1이 들어오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2 해주고 또 2 루트 2 하고 남겠습니다. 쭈르륵 약분해주면 어떻습니까? 3분의 2 루트 2 하고 3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 2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하니까 더하기 2가 남겠습니다.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제곱에서 2분의 1 2제곱 빼면 2분의 1 2제곱 남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2 루트 2 하고 나오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여기는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비교해주면 P가 2분의 1이고 따라서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P가 2분의 1이고 Q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36 곱하기 괄호 열고 제곱해 들어가니까 4분의 1 그리고 9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9 더하기 4, 4, 16 해서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29번은 정적분과 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고 그리고 반원 위의 호 위에 있는 점에서 각 P, O, B가 세타가 되도록 점 P를 잡았고 P에서 수선의 발을 그어서 H라고 했습니다. HB를 또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어서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했습니다. F' 3분의 2파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넓이 세타를 구해서 미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나타나서 PH하고 HO의 길이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높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변환에 의하면 여기는 사인 세타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HB의 길이, 이 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넓이를 접근하겠습니까? 이 넓이에서 이 반원을 뺄 텐데요. 이 전체 넓이는 이 부채꼴 더하기 이 직각삼각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F세타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채꼴 해주면 2분의 1 R제곱 세타 반지름 1이니까 1제곱 그리고
중심각 세타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왼쪽에 있는 이 주황색 직각삼각형 높이 사인 세타 밑변의 길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뭘 뺀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 반원의 넓이를 빼겠습니다. 파이 r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해주는데 이 지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반지름은 2분의 1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제곱하면 4분의 1 하고 나타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미분하셔도 좋고 조금 정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세타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묶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2세타 하고 또 배각의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 파이 하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 한번 해볼 텐데요. f 프라임 세타 한번 써보겠습니다. f 프라임 세타는 하고 써주면 여기는 2분의 1 하고 남고 여기는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4분의 1 파이 해주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안에 거 미분해주면 사인 세타 하고 남겠습니다. 이제 3분의 2파이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3분의 2파이 하고 대입해 주면 2분의 1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파이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에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분의 1 하고 남고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 하고 들어가면 분모는 16이 되고 마이너스 16분의 3 루트 3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6으로 통분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6분의 여기는 4분의 3이니까 4, 3, 12 하고 나타나고 3 루트 3 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n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m은 12가 되고 n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m 더하기 n 해주면 12 마이너스 3 해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30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가 결합된 미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